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축포를 쐈습니다. 코스피 어제만 같아라 이런 느낌인데 간밤에 미국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K 증시의 매크로 지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 1,363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또 좋은 수급과 축포를 기대해 보면서 영민 매니저 출발을 해야죠, 우리 오늘. 환율도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금리도, 4.3%까지 2%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죠.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에는 지금 딱 좋은 환경이 맞습니다. 조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외신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탄생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1천억 원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분명히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단기적으로는 AI라든지 또 방금 브리핑해 주셨던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추가 상승에 좀 촉매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정면 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 종목을 또 오늘 또 하나 합니까?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잠깐 좀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제가 이제 SK하고 LS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SK도 어저께 12%, LS도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거의 10%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LS를 LS 가보죠.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한화라든지 HD 현대 이 종목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하나가 어제도 20%가 넘게 폭등을 했잖아요. 아니, PBR 다 채웠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고 어쨌든 지주회사 종목들이 아직도 시가총액이 10조 원 미만대 이제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같이 조금 들어왔을 때 주가가 이제 발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신규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 LS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중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지주회사 LS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짜 자회사 이제 LS 일렉트릭이 요즘에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지주회사들 잘 나가는 종목들 보면 그냥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재평가 저 PBR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가지고 계열사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하나 오션,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자회사들의 강력한 어떤 실적 호재 이런 것들은 이제 바탕으로 이제 지주사들도 재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두산도 마찬가지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호재가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분명히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호전 모멘텀이 있어야만 이제 지주사도 분명히 좀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제 보면 사실 LS는 알짜 자회사 이제 LS 일렉트릭이 가장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이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걸 연초에 이제 발표를 좀 했었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4월 달에 이제 급락 나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LS 일렉트릭이 이제 잘 나가는 만큼 LS도 이제 재평가가 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중에 LS 전선, 요거는 이제 KOTC 시장에 이제 상장이 좀 되어 있는데 LS 전선도 최근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LS 마린 솔루션은 유상증자가 터졌잖아요. 2천억이 넘는 이제 대규모 유증을 했는데도 어제 LS 마린 솔루션이 10%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을 했냐면 LS 마린 솔루션은 국내 유일하게 이제 해적 케이블을 매립하는 그 매립선을 이제 건조하는 기업이고 요번에 유증의 목적도 이 매립선 건조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LS 전선하고 LS 마린 솔루션이 국내 최대 또 해상 풍력 프로젝트 안마 해상 풍력 단지를 6월 중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본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하고 너무 다 맞아떨어지는 기업이고 그것도 또 국내 또 대체가 불가능한 거의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흘러나오는 소문이 LS 일렉트릭이 됐건 아니면 LS 전선이 됐건 LS 마린 솔루션이 됐건
지금 빅테크 기업하고 뭔가 이제 또 대규모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빅테크요? 아마 네, 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이제 수주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LS 지주회사가 지금 주가가 지금 잘 움직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기본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한번 보면은 지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를 좀 네. 넘었었거든요. 이게 역대 이제 최고 분기 두 번째로 실적이 좀 잘 나온 거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 전체 이제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가 1조 2,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요? 네. 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조 원을 1조를 돌파했거든요. 넘었고. 근데 네. 그게 올해 이제 1조 2,300억 원이니까 20% 넘게 또 성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좀 성장하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 여력도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죠. 제가 이제 SK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자사주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LS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중이 전체 발행 주식 숫자의 예. 14.5%나 돼요. 네. 이거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 추진되면은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잖아요. 원칙적 소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 14.5% 이거 소각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분들에 대한 어떤 주주 가치가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상법 개정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2, 3주 안에 추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게 사실 이제 지난번에 추진됐던 상법 개정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발효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하면 유예 기간 없이 그냥 공표 즉시 바로 발효된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시스템을 유예입니다.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요것만 예외적으로 이제 1년 유예하는 거지 상법 개정 자체는 바로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 빠르면 지금 6월 안에 상법 개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발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제 이슈가 또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쨌든 이 쪼개기 상장. 네. 어제도 우리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어떤 그룹이 지금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을 하겠어요. 네. 가뜩이나 지금 상법 개정하면서 증시 5,000포인트 주주치나 이런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총대를 메고 지금 쪼개기 상장을 하겠냐는 거죠. 정부가 지금 시작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쪼개기 상장 하잖아요. 네. 전 정부 때 카카오 같은 꼴이 될 수 있어요. 전 정부 때 카카오가 정부의 눈 밖에 나가지고 김범수 의장이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또 그 볼성사나운 꼴을 보기 싫으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알아서 거다. 이제 쪼개기 상장이나 중복 상장은 안 할 거라고 네. 보고 그게 오히려 저는 또 지주회사 종목들 투자를 할 때 상당한 좀 안전망이 좀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알짜 자회사 또 LS M&M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요거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네.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비상장 회사로 놔두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가뜩이나 주가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황산 니켈이라든지 전구체 쪽 매출이 연간 5조 원을 지금 넘어가는 알짜 지금 자회사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LS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남아있다? 여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PBR은 지금 1배가 넘어가 넘었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매수 가격이 지금도 프리마켓에서 지금 5%가 넘게 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요 정도로 또 급등을 해버리면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는 매수가를 딱 17만 원 정도 만약에 좀 더 오른다면 17만 5천 원 정도 요 안에서만 좀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주가라는 건 뭐 결국 또 눌림목 조정이나 차익 실현 과정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때 딱 한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딱 설정을 해놓으시고 매수 진입을 좀 하시면은 1차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 네. 뭐 더 가면 한 22만 원까지도 저는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이제 가격 전략이라면 충분히 좀 6월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략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다시 한번 지주사로 향했습니다. LS였었고요. 정말 알짜 회사.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전선은 OTC지만 네. LS 에코 에너지가 실은 전선 아시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또 대항마도 있고 뭐 LS 마린 솔루션 해적 케이블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의 또 풍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민 매니저는 지금 중복 상장과 쪼개기 상장 리스크가 가장 큰 그룹이 LS 그룹인데 네. 지금은 못할 거다. 네. 이걸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S 그룹에서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의식하고 네, 있겠죠? 사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오늘 뭐 상법 개정안 발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다른 언론이 안 받고 있어가지고 정말 네. 상법 개정안 오늘 발의될지 다음 주에 발의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일발을 정리하고 준호 매니저. 네. 원전의 아이콘 김준호 매니저.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일단 이 애프터 마켓에서 한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수원을 질투해가지고 네. K원전을 이런 프랑스 맞습니다. 기업들이 태클 걸었는데 체코 법원에서 과감하게 맞아요. 잘라줬어요. 가처분 무효 직후에 바로 이제 서명이 네. 되면서 이제 체코 총리가 직접 이제 원전 최종 개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이제 간밤에 대체거래소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잖아요.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또 EDF, 또 프랑스. 프랑스 전력공사도 네.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체코 원전 승인, 특히 이제 두코반이 관련해서 두 개, 두 개 관련해서 지금 이제 26조 25조. 규모의 네, 25조에서 26조 규모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두 개에 대한 어떤 태블릿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유럽에서도 지금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했던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한국의 또 이제 기술력과 또 가성비를 앞세워서 추가 원전에 대한 지금 르네상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 원래 이제 원전 관련해서 지금 탈원전을 시사했던 이탈리아부터 지금 이제 유럽권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전에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체코 원전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원전 르네상스가 지금 발발했고 또 지금 트럼프도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전 붕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계속해서 원전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그 새 정부의 어떤 시대가 이제 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원전에 대한 어떤 거대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원전 섹터의 투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팀 코리아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SMR 중심으로 지금 이제 뭐 대우 에너빌리티라든지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네.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대우건설. 또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한전 네. KPS 같은 팀 코리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전기술과 이제 한전산업, 한전 KPS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도 아무래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팀 코리아 중심의 원전 섹터의 어떤 투심이 빠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밤에 이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이제 프랑스 EDF에서 네. 체결 안 돼!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딱 걸어놨는데 체코 법원이 이거를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네. 무슨 가처분 소송이냐? 이 계약은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이 탄생된 것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체코에서도 함께 움직이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다 움직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티도 거의 6% 이상, 한전 시리즈도 다 움직이고 있고 대우건설도 7% 이상. 자, 밑에 단에 있는 뭐 G2파워, 뭐 우진엔텍 지금 원전의 시간이 오전장에 될 것 같거든요. 네. 준호 매니저. 이 중에 한전산업은 원래 이었으니까 리뷰도 맞습니다. 함께 해주면서 투자 전략까지. 왜냐하면 갔다가 또 이럴까 네, 봐. 맞아요. 네. 이제 갭이 떴다가 좀 조정 흐름이 예. 나올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동안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장 초반에 좀 수급이 들어졌다가 그대로 좀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적용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오늘의 어떤 갭이 막 10% 뜬 상태에서 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가장 강력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굳이 종목을 고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이 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전산업을 말씀드렸지만 한전기술이 그래도 초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원전 수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계가 이제 수주가 금액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네. 한전 KPS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갭이 한 9에서 10% 정도를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 이제 신규로 10% 뜬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예. 건 사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분할로 접근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외에는 무리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채권 원전 수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한전 기술이 가장 먼저 이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고 설계니까 제일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전 기술이 좀 매력적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은 한전 KPS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타점은 한전 기술로 좀 네, 잡아볼까요? 한전 기술로 잡아보는데 네.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네. 다만 조금 이제 원전 르네상스의 어떤 큰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오늘 하루의 어떤 체코 원전 승인만 먹으려고 하지 바라보고 마라. 이제 네. 단타로 5% 10%를 먹으려고 들어가기에는 네. 다소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영면 매니저와 또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조도 사고 지금 간밤에 매크로 네. 지표도 너무 좋잖아요. 예, 네. 금리 떨어지고 원화 강세되고 근데 하이닉스만 지금 계속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석이 야,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오나라는 해석이 또 하나가 있고 아니면 K 증시를 일단 끌어올려놔야 되잖아요. 밴드까지. 그 용도로 하이닉스를 썼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새로운 정부 이제 출범하면 하반기 때 반도체 업종을 꼭 좀 이제 보셔야 된다. 네, 이거는 네.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하반기 때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장 좀 강하게 또 반영될 수 있는 업종이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이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안 가고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두 달 동안에 지금 20%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했죠. 이런 어마어마한 급등 장세일 때 삼성전자가 소외됐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만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느껴지는 흐름이 외국인들이 정말 좀 눈만 뜨면은 SK 하이닉스를 사고 하이닉스만. 있잖아요. 네. 당초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제 봐도 네. 무방하다. 실제로 D램 시장 점유율 1위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하이닉스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인 경쟁력, HBM4도 거의 뭐 벌써부터 네. 지금 대량 양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게임은 끝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SK 하이닉스의 이제 압도적인 우위가 지금 이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체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도 목표가가 막 210달러까지 상향 네. 조정되고 있고 네. 간밤에도 주가가 밀리다가 결국엔 또 강보합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반도체 종목들 어저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제 네.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결국 미중 간의 협상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간의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진척이 좀 되면 결국 반도체 업황 자체는 하반기 때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세가 변수였는데 네. 그 변수도 이제 점차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업황의 관점으로도 외국인들의 탑픽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지수 인덱스적인 인덱스로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먼저 사고 있는 맞춘다.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아니 1조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면 당연히 시총 순위로 쭉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산다는 거 이게 네. 지금 시장의 가장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연중 고점까지 거의 이제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만들었던 이제 최고가가 24만 8천 원 거의 2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리까지도 한 15%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TSMC 뭐 간밤에 또 TSMC는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이러면서 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요렇게 이제 반도체 세계 반도체 업황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면서 인덱스 역할을 하는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도 강해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업황도 업황이지만은 이제 K 증시 인덱스로서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찾아보니까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코스피가 갔던 때가 딱 한 번. 2007년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차오정. 예, 그때는 현대중공업.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이제 지금 모든 H들의 꼭대기에 있었던 그 네. 현대중공업이 당시에는 주도주였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덱스 역할을 하이닉스에게 넘기는 건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항상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은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맞습니다. 주도 종목까지 나옵니다.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게 뭐 작전이 걸렸든 뭐든 네, 맞아요. 히트작이 나오거든요. 찾아주셔야죠. 준호 매니저 어디에서
좋아요. 종목까지 몰라도 어느 맞습니다. 섹터를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랬던 게 네. 이미 알려진 섹터가 올라가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미 네.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이미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삼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시부양책으로 뭐 지주사,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다시 올해 내내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히트작. 힘든 게 네. 그동안 항상 히트작은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항상 나왔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하지 않았던 정책 안에서 나올 가능성도 히트작에. 분명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거는 또 이제 가장 핵심이 미국과 또 오히려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시행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그럼 그 후보군을 이제 본다면 남북 경협이 또 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로봇은 이거는 이제 로봇? 글로벌 또 네. 트렌드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 후보 시절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네.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없어요, 않았더라면 공약에는. 결국 AI 100조 공약에 있어서 가장 AI의 가장 집약체와 가장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작년에 당대표 시절에도 이 로봇 세를 부과하자. 결국 이제 글로벌 로봇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로봇 세를 부과하면서 그걸 기본 소득으로 연결하자는 말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적인 바람도 육성 정책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부양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남북 경협 또는 그동안 뭐 첨단 무기라든지 또 그리고 뭐 드론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교집합적인 봤을 때는 가상자산 관련된 또 이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네. 크립토 천조 시대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도 지금 이제 미국 1억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고 비축자산 관련된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상자산, 남북경협 아니면 로봇 섹터 중심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육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새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가상자산 전담팀을 구성했고 관련된 이제 그 제도를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STO? 한번 좀 STO 또 그리고 가상자산 이쪽도 한번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알려지고 반응했던 종목들이 계속 시세가 분출되기보다는 좀 새로운 어떤 연구과 첫 번째 육성 정책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한 지금 신정부의 히트작은 50에서 100% 이제 이게 아니라 네. 과거의 히트작, 맞습니다. 기본 3배에서 5배 이상 가는 게 정말 정권 초기에 나왔었거든요. 1년 내에. 준호민지 올려 남북 경협 쪽에서 남북 좀 경협도 가능성은 로봇, 있지 않을까. 네, 로봇 그리고 STO, 가상자산, 가상자산 쪽이었고 영민 매니저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제 지주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7, 80%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을 지금 원합니다. 아니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 얘기해가지고 남북경협 로봇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사실은.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 정부 때도 한번 보시면은 태조 이방원, 네. 뭐 조방원 뭐 이런 업종들이 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도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던 이제 네. 기업들이 거의 3년 내내 이제 주가가 대세 상승을 뽑았죠. 했던 거나 이제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남북 경협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 로봇 얘기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제 이제 또 시세를 보시면 AI 관련된 종목들도 뭐 네, 어마어마하게 솔루션. 네. 지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범 AI 진영의 솔루션 기업들이나 하드웨어 관련된 예. 이제 기업들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말 좀 뜬금없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예. 2차 전지 업종 뭐 물론 이 업종들도 완전히 알려져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고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이제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시절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이제 정책 공약들을 좀 쏟아낸 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이제 지형을 좀 보면 결국 반도체 다음은 2차 전지가 이제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오천 보시면 가죠,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실제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지금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적인 매력을 보면 임기 내내를 이제 전체를 이제 통산해서 네. 본다라고 하면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의외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좀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좀 안 좋은 시기지만 예. 이제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이제 미국에 이제 막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또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늘어날 거잖아요.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또 아리백에 대해서는 기후 에너지부. 굉장히 또 관심을 좀 네.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에너지 정책과 가장 또 연결되는 부분이 2차 전지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또 숨겨져 있는 좀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커야 돼요. 어쨌든 이 주도 업종이 된다라는 건 지수 자체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저는 이제 이 임기 전체를 봤을 때는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매크로 이슈예요. 저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우하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 이제 금리 인하 할 거고 미국도 뭐 6월 아니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지금 가능성이 네네네. 9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4.5%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의 또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 절대 또 빠지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세 상승을 또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좀 있기 때문에 요 두 업종 이제 알려지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면 오히려 요 두 업종 정도를 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2차 전지를 꼽은 이유가 이제 이재명 정부는 4천, 5천을 가잖아요. 5천 가려면 지금 뚱뚱한 업종 그렇죠. 중에서 누군가 가야 네. 되는데 2차 전지밖에 현재는 없죠. 아무리 네, 지주사가 가도. 5,000포인트 못 가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작아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가면 5,000포인트 분명히 갈 수 있죠. 좋습니다. 네. 겸사겸사 두 종목 리뷰로 가도록 하죠. 원익홀딩스 가도록 네. 하겠고 코난 테크놀로지 가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보죠. 사실 어제 예. 또 뚱뚱한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티스피스로 로봇 섹터가 정말 더 방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뚱뚱하죠? 남북경협에서 말씀드린 네. 게 사실 남북경협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건설주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남북경협은 너도 나도 남북경협주다라고 하면서 시장 자체를 들어올려 버렸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현대 로템도 로템. 남북경협이고 뭐 네. 아난티부터 뭐 철도주, 건설주 모든 것들이 인프라 SOC가 다 이제 관련주라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원익홀딩스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로봇 기업이고 최근 로보티지도 또 원익홀딩스도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 여러 가지 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로봇에 대한 어떤 투심은 너무나 좋고 특히 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이제 원익그룹의 사업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원익이 이제 지주사인데 원익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오히려 이제 대형 지주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차례는 중견 지주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익이 이제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사업 지주사 역할을 하는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 연중 이제 그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원익홀딩스는 사업 주주사로서 또 계열사의 원익로보틱스의 어떤 모멘텀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익로보틱스가 아직은 상장하지 않은 상태인데 메타와 엔비디아와 지금 알레그로 로봇 손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또 연초에 다시 한번 이제 정부 차원에서 K 휴머노이드 그 로봇 관련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한국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제 그 얼라이언스가 가동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손은 원익홀딩스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저 PBR, 지금 PBR이 0.6배밖에 되지가 않는데 사업 지주사로서에도 어느 정도의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한 35%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7,000원 라인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AI 100조 공약에 있어서 가장 AI의 집약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첨단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인프라만 구축하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결국 AI 산업의 어떤 이제 그 글로벌 또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된 기술력을 로봇이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약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거의 안 노골적으로 나왔기 안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숨은 히든 네, 카드로 나오면 로봇. 다시 한번 큰 네.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 좋습니다. 어제 영민 매니저한테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또 바쁠 것 같아서 네. 안 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바로 아니,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상을 갔어요. 어제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전에 코나아이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나아이도 이미 다 지역화폐. 알고 있는 네. 지역화폐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동안에는 아예 뭐 선거철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당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어저께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코나아이도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정책하고 이 지역화폐 지역화폐. 정책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이건 이제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이제 좀 거창하게 쿠폰으로. 태양광 연금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결국은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다 알려져 있는 테마주의긴 합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 내내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취임 첫날에 이제 코나이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10만 원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임기 안에 이번 임기 안에 코나이는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어제 이미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가면서 주가가 30% 급등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트룩스하고 제가 코나이를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솔트룩스도 어저께 20%가 넘게 이제 네.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 사상 최고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2023년에 챗 GPT가 처음 출현하고 나서 우리나라 이 AI 소프트웨어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다 폭등을 했었거든요. 솔트룩스도 그 당시 때 5배 급등을 했어요. 지금 솔트룩스입니다. 네, 지금 저거. 차트는 솔트룩스 네, 차트예요. 네. 근데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어저께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코난 테크놀로지는 거꾸로예요. 코난 테크놀로지 2023년에 챗 GPT가 출연을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급등을 했어요. 8배가 급등을 네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AI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대장주가 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저께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청와대 이제 그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제 비서실에 네. 조직 개편을 하는데 딱 유일하게 하나 신설된 데가 있어요. 그게 AI 정책 수석실이 신설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 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정책 수석실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건 네. AI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이제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특별위원회 이제 임문영 위원장이 AI 정책 수석으로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관급 이제 수석은 장관급 직책이기 때문에 장관급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AI로 이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왜 2023년에 챗 GPT가 이제 출연을 했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이제 8배나 이제 급등을 했냐면 코난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지분 23%를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바로 SK텔레콤이에요. 네. SK텔레콤이 지분 20%를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하고 지금 지분 차이가 3%도 채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언제든지 추가 주가인 투자를 해서 SK 계열회사로도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3대 주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판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는 7만 원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상승력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AI 정책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국내에서 팔란티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팔란티어로 우리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성장하기를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각 프리마켓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유닛 테스트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글쎄요, 이 프리마켓에서 25% 급등한 적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 이슈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HBM4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성능 평가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예. 지금 24%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예.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글로벌 시총 1등을 다시 한번 탈환하기도 했고, 또 TSMC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의 어떤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에만 집중된 투자가 있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 반도체 섹터도 결국 AI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좀 확인되고 있고 TSMC도 아무리 좀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AI가 잘하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네. 어떤 성장과 또 그리고 올해 또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대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AI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반도체 업황도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AI 칩, 특히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HBM4에서도 삼성전자
하다가 아무리 사직생의 각오로 이 HBM4 쪽에서는 차세대 HBM에서는 결국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유니테스가 HBM4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여전히 반도체 업황의 투심 회복과 또 엔비디아의 시총 1등 탈환 이런 부분들이 결국 SK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SK 하이닉스 향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영향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퀄테스트가 통과된 건 아니고요.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20%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투심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인 하이닉스가 달려가니까 또 이런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프리마켓의 모든 수급은 원전주들이 싹 다 땡겨가고 있어서 아마 그렇긴 한데 이 와중에 바이오 쪽에서 삼천당 제약 볼까요? 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특징주. 일단 삼천당 제약이 지금 어제 이제 펩트론이 좀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구원투수가 시총 1등이 이제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버텨주면서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같이 버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또 삼천당 제약은 드디어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거의 10여 년 동안에 이제 연구 개발을 했던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제 글로벌 선적이 이제 첫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6% 넘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선적한 물량은 프리실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PFS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 제형을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위고비 맞으시는 분들도 주사를 직접 약을 요만큼 짜가지고 그렇게 직접 이제 주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복용을 할 때 정량을 이제 딱 이제 주사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실드 시린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주사제 자체에 내가 딱 맞아야 될 정량이 딱 들어가가지고 개별 포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 자체를 이렇게 내가 사면은 그 안에 이미 약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약물만 딱 주입을 하면 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지금 알테오젠도 이 PFS 프리실드 시린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저는 이제 피하지방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실드 시린지로 바뀔 거라고 보는데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도 이렇게 이제 PFS 방식으로 이제 제형으로 구성이 된 제품군들이 이제 선적이 좀 됐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거의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6%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단 아스코가 이제 끝나면서 사실상 약간은 또 세론되는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이 일날 일리만 바라보고 있다가 속된 말로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성과를 이미 만들어낸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알테오젠, 오늘 상승하는 이제 삼천당 제약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다 아일리아 시밀러 제품에 대한 이제 미국 특허라든지 이런 수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스코는 끝났지만 바이오 USA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 또 참가하는 기업들도 지금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그림이 잘 갖춰져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특징주 삼천당 제약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일리아라는 이제 눈 질환, 대히트작이 있는 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또 그런 기술력인데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에 일단 딱 채워져가지고 미리 지워져가지고 주사 자체를 이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선적이 됐다라는 그 뉴스에서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까지 봤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장 초반에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승폭은 가장 제한적이었던 대우건설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DLENC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결국 이제 건설업황에 대한 어떤 회복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원전 르네상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원전 관련된 수주를 따냈거나 또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에 투입된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받으면서
최소 50에서 70%, 많게는 160% 현대건설의 어떤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정작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주가 폭이 올해 1월 기준으로 30%밖에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들, 수주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빠르게 개선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대우건설의 좀 시작점이 아닌가. 물론 오늘의 어떤 갭상승 한 10% 떠서 출발해서 오늘의 상승폭은 반납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가장 컸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추가 원전 팀코리아 형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원전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 주에는 결국 대우건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5조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결국 팀코리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이 팀코리아 주 계약자가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설계는 한전기술이고 기술. 그리고 주기기와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고 그리고 건설은 이제 대우건설 시공을 도맡아서 한다. 그리고 한전연료가 핵연료 그리고 한전 KPS가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지금 한전산업이 가장 세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설계 이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해외 수주 공백에 따라서 매출 둔화가 좀 있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가이던스가 올해 4.4조, 그러니까 4조 4천억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0.2조에 그쳤는데 두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프로젝트에 좀 참여가 되면서 수주를 따내면서 1.1조 수주를 따냈고요. 하반기에 이라크의 인프라 투자와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화학 플랜트 관련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에서 체코 원전 승인까지 떨어진 상태라 앞으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우건설의 하반기의 어떤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이탈리아, 노르웨이까지 결국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회귀하는 또 그리고 원전 관련된 관심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특히나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맞춤형 수출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유럽권에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서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대우건설을 이제 건설주로서도 가장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우건설이 진짜 이 오리지널입니다. 네, 한전팀의 네. 실제로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푸르지오 아닙니까 대우건설의 맞아요. 그 그렇죠. 브랜드가 요즘에 네. 많이 안 짓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대우건설을 잘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건설 부분이 좀안 건설주에. 좋아서.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에서는 네. 그리고 좀 가고 있다. 가고 있고 최근에 수주도 따내면서 따내고 있다.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우건설이 상대적으로 가격 못 전략을 받고 갈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네.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일단 4,500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예. 부근대에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4,500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4,600원에서 4,400원 이 사이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거래소에 4,800원 정도 가고 있는데 4,600원, 4,400원, 4,4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280원 라인대, 5,3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1차로.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7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은 현재 특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할 섹터를 그냥 네. 남자 다잉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LS로 네. 지주사에 갔고요. 준호 매니저는 바로 체코 원전의 네. 대우건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죠?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